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오전 저와 함께 주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없다라고 그러면, 포트에 없다라고 그러면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잡기 굉장히 좀 버거울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지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땅굴을 파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없다라 그러면 계속 효율을 노리면서 나름대로 내 전략을 짜 나간다라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을 못 잡아 가지고 이 종목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더 어려운 흐름들을 만들 수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의 자리나 상황은 어떻다? 따라가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나 투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어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저기까지 간다라는데 10만 전달 간다라는데 에코프로 100만 원 간다라는데 이제라도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따라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99%가 아니라 100% 언젠가는 똑같은 패턴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 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분명히 나한테 수익을 줘 가지고 이 수익을 챙겨 가지고 이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똑같이 쫓아갔을 때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늘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거다. 저는 2차 전지가 나쁠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효율이 떨어지고 매수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투자적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보 같은 그것도 모르지 100만 원 갈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찌 되었거나 어디서든 들어가셔서 드셨겠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셨다라 그러면 지금쯤이면 계속 어마어마하게 쌓아갔어야 되는데 그랬느냐? 제가 봤을 땐 그랬을 것 같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왜? 그런 방식으로 드신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게 훨씬 더 길고 많았었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시 사이클을 만들어 낼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 자리에서 추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 드릴 현대차나 기아차도 노리시는 분들이 '다시 자리가 오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충분히 따라가셨다가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계속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공교롭게도 지난 5월 말에 저희 차기사 카페에 올려드린 글인데 이거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30일 날 이 매도 시그널 해 가지고 현대차 올려드렸죠. 제가 보통 이 매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매도 시그널은 잘 안 올려요. 왜냐면 공매도를 일부러 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개인 투자자가 매도적 관점까지 계속 보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대형주들의 의미 있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30일 날 올려드렸고, 그래서 대충 이 전략도 저희 교육부장님이 올려주셨고, 보시게 되면 매일매일 해 가지고 없는 날은 안 올립니다. 있는 날은 시그널 해 가지고 대부분 다 매수 시그널이죠. 미국 종목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차기사 카페, 그쵸, 여기 오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투자적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무작정 계속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은 없겠죠. 그러니 저런 시그널이 나올 때는 대충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거든요. 저걸 다 믿지 않더라도 반 정도만 매도한 다음에 더 싸게 더 많은 물량 매수해라. 말 그대로 10% 정도만 아래에서 사도 어떻게 합니까? 내 물량을 10%를 어떻게 합니까? 더 증가시킬 수 있죠. 만주보다 11,000주가 좋잖아요. 1,000주보다 1,100주가 좋고, 그거라도 활용하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 그렇게 매매해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공부고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 방송을 챙기시는 분들은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 시그널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현대차 그냥 이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계속 봤었던 흐름들 한 번 더 짚어보게 되면, 그쵸? 이런 자리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요 자리 딛고서 멀리서 SK하이닉스랑 비슷한 관점이라고 했죠. 17만 3천 원짜리 녹여 있는데 멀리서 살수록 유리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땐 수익 담보하고, 사실은 목표가 어디였냐면 전고였어요. 요 자리였어요. 근데 이 자리보다 생각보다 더 갔죠. 그래서 이 윗자리를 가려나 했는데 이 자리는 치지 못하고서 이날 22평이 장대 음봉으로 붕괴가 되면서 매수세보다 이제 매도세가 더 많습니다 하고서 시그널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22평을 저항을 받으면서 밀리고 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저는 당연히 이 마디 자리를 보고 있어요. 17만 3천 원짜리.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해서 17만 원 이탈 걸 거면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올 것인가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재밌는 게 19만 원짜리에도 마디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지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18만 원짜리에도 지지가 만들어져 있고, 17만 3천 원, 17만 원 첩첩이 밀릴 때마다 계속 지지 자리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나 리바운드, 리바운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공격수분들이 저런 19만 원짜리에서 들이대고 18만 원짜리 들이대고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폭좁은 마디에서 매매하는 걸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말 승부를 보거나 본종목을 반드시 매수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서의 어떤 자리를 찾아야지, 그 위에서는 들이대기 시작하면 계속 매매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이 구간에서 바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 흐름에서도 16만 1,000원이나 이런 아랫자리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웃긴 거는 21만 5천원짜리를 안 찍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찝찝해요. 그러니 만약에 매도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이 저 시그널을 보고 매도를 치면 조금은 찜찜한 마음으로 쳐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걸 매수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래 찍을 자리 찍고 반등을 해야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반등을 해서 좀 찜찜하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그러니 매도는 못하겠지만 보유 물량을 최소한 비중 조절 이상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거나 지금 또 하나 눈에 딱 보자마자 보이시는 게 있으시죠? 보시게 되면 이런 역회된 숄더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더욱이나 17만 3천 원 저 자리가 꼭 왔으면 좋겠다.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좀 거시기 하겠지만, 저는 저 자리가 와야지 본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이 가장 베스트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현대차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쭉 날아갈 기세다 그러면 지금 자리를 디딜 거예요. 요렇게 120평 딛고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는 조금은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차가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본 종목의 어떤 수급 구조상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자리들을 한번 쳐줘야지. 그러니까 공격적이신 분들도 18만 원짜리 아래에서 한번 노리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입니다. 기아가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디를 잘 디뎠죠. 디뎌야 되는 자리에서는 이 자리 내려올 때 59,500원 이 자리를 좀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올라가면 어디까지다? 73,500원까지다. 그리고 이때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슈팅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83,000원짜리가 갈지는 잘 모르겠다. 안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다. 한다. 라고 해서 이거 꺾이길래 못 가는 거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당연히 저도 틀릴 때가 있는 거죠. 다만 더 많이 올라간 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어떤 매도를 이야기하거나 나오는 구간은 대부분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슈팅이 나와도. 그만큼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매도자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들은 대부분, 글쎄요, 저희 가족분들한테 얘기 드리면 90% 이상이 아니라 95% 이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무조건 다시 온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슈팅이 나왔어도 이런 자리들이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찌 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어찌 되었거나 이 73,500 원에서 75,000 원 이 자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이 위에서는 들이대도 글쎄요 10% 자리가 나올 똥 말똥이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는 효율이 너무 적다. 아무리 대형주를 매매하지만 이렇게 효율이 적으면 매매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반등에서도 정말 잘해야 한 87,000 원 이 정도를 보고 있고, 여기서 다시 꺾여서 이 마디가 깨진다라 그러면 그때는 다시 이 구간에 도달하지 않을까.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 구간이 도달할 때까지 꼭 참으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본 종목을 보기 편안해지겠죠. 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렸죠. 삼각 수렴하고 있고 하단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다. 좀 아쉬운 거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딱 먹고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10% 구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가급적 개인 투자자분께 지양하시라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 변동성을 먹고자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물론 이제 저 진폭을 막 계속 10%씩 쌓아가서 10%, 그다음에 누적되면 20%, 그다음에 30% 이렇게 쌓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매매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결과를 봐서 그렇지. 제가 그래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박스 매매 아무리 이야기 드려도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에서 매도하기까지 갖춰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저희 가족분들도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까지 2-3 년이 걸렸습니다. 재밌잖아요. 아니 뻔히 보이고 전략도 주는데 왜 그럴까?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박스 하단에서 던지고 박스 상단에서 추격하고. 자, 어찌 됐거나 본 종목은 다시 내려온다라 그러면 이 눌림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잘해야 맥스에서 맥스 10% 구간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 권장할 수 있을까? 점점 주봉에서 물론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면 우리 이제 명제도 있잖아요. 기술적인 명제. 횡보가 길면 모두 길다, 추세도 길다. 물론 그런 명제들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단기에 이 구간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는 쪼끔은 의문스럽다. 가급적 움직이면 뭐 하방보다는 상방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수 플레이어가 지금 이 큰 틀에서 하단에서 접근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두 개입니다.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 21만에서 21만 5천 원 이 추세 라인 눌리는 자리 눌렸다가 반등을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 20만 원짜리 아래에서 하단 자리에서 추세 전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마침 박스권 매매를 얘기했는데 얘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15만 7,500원, 18만 5천원 이 마디. 뭐 지금에 와서 제가 이 방송하려고 그랬나요? 아니요. 예전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이 마디 자리죠. 그 자리에서 매수. 뭐 예를 들어서 잘려도 상관없어요. 한두 번 잘리면 어떻습니까? 잘려봤자 이 정도 폭밖에 안 잘릴 텐데. 그리고 먹을 때는 길게. 지금 자리는 완전히 추세선을 만들고 올라가는 자리죠. 그러면 18만 5천 원이 오게 되면 대부분 변심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내가 정할 바가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더 가고 말고 시장에서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1차적으로 수익 담보를 해주고, 이 자리가 이렇게 두 번째 깨지게 되면 거의 다 던지거나 많아야 3분의 1 안쪽으로 들고 있는 거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고. 그러면 본 종목은 신규 자리를 이 122평 눌림에서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하단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요즘에 고민하는 종목이 위메이드거든요. 제가 위메이드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노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좋아해도 이 자리 내려오지 않으면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도 폭이 꽤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맞고 떨어지는 게 마디에서 쌍봉 맞고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깨자리들이 깨지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그냥 운이 없는 거지 내가 못한 게 아니다. 박스권 매매는 이렇게 기다린 거 인내의 어떤 끝판왕, 아니면 절정? 고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냥 하단을 기다린다. 그때 갔을 때 오히려 참은 것까지 다 쏟아부어 가지고 말 그대로 몰빵 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현대 위아입니다. 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일봉만 딱 봐도 보이는 그림이 딱 나오죠. 그죠? 어깨자리 눌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78,900원의 저 전고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그래서 되게 여기에서 매매적 판단을 하라라고 그러면 매수 매도 딱 잘리질 않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냥 가도 그만이고 눌려도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 신규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55,000원 내려왔을 때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5,000원이면 본 종목의 8%에서 10% 구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 눌렸다 가면 좋은데, 이 자리에서 가면 만약에 여기 전고에서 그냥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고민이 엄청 많겠죠. 따라서 저는 정말 본 종목을 꼭 매수하셔야 되는 분들은 1번 자리에서 매수하고 눌리면 한 번 더 매수하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2번 자리 기다리면 땡큐, 아니면 말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가 나중에 계좌를 관리하거나 수익률 방어를 하기 훨씬 더 유리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내가 리스크를 덜 지는 만큼 예, 기대 수익을 좀 낮춰 가지고 대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걸려들었을 땐 비중을 빡 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 120평 자리보다는 뭐 지금이 아무리 좋은 장이라 하더라도 저 눌림 자리를 기다리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본 종목은 제가 요즘에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애매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애매하다라는 말은 듣는 사람도 헷갈리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짤로 해라 마라 이거 컷 걸어라라고 딱 잘라주고 싶은데, 이런 패턴은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자리 변곡 아닙니까? 단기에 또 삼각 수렴을 이렇게 만들어 제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느냐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구간은 시장에서도 패턴이 수렴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중구난방이에요. 어, 최근에 이 위치에서 삼각 수렴을 만들었을 때는 뭐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아래로 터질 확률이 더 높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본 종목을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대신 전략을 짜라고 하면 답은 있습니다. 딱 보시면 무슨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할까요? 적어도 기관 쇼를 보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에서 들어봤으면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냥 10만원짜리 기다려 이러겠죠. 근데 본 종목은 조금 다른 게 120평 밟는 거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름의 정직하게 이 흐름들을,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자리를 꼬아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항과 지지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음에도 120평 자리는 본 종목을 꼭 노리시는 분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면 11만 5천원 아래에서 진행이 될 테니까 리바운드가 나오면 20%가 넘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좀 해볼 만하다. 잘리면 10만원짜리 기다리면 되는 거고, 가장 편안하게 컷할 수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이거 컷 당하면 그 다음에 아랫자리가 있는 경우거든요. 지금 딱 그 경우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금장 정말 반도체나 2차전지 잘 투자해 가지고 수익 보시는 분들은 우리 매매자 입장에서는 축하드릴 일인 거고, 매매자가 살짝 버거운 구간이긴 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17% 올라가고 16% 올라가는데 내게 3% 밖에 안 올라가서 5% 밖에 안 올라가서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들 많다. 엉뚱하게 잘 가지 않는 종목들 계속 물타지 마시고 반드시 컷 효율 찾아가시면서 하신다라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희 차기사 카페에 무료 오픈을 지금 진행을 해 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입하셔 가지고 거기 좋은 자료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내가 매매가 좀 된다라고 하면 저랑 생각이 일치한다, 아니면 우리 차기사분들과 전략이 일치한다 그러면 굉장히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충분히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랑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좀 기다려 주시라. 아마 8월 말쯤에야 정식 오픈을 할 것 같으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